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10 설경환입니다.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당시 사상자가 17명이나 된 데다 참사 원인이 명백한 인재로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는데요. 그런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 지원과 재개발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했죠. 그때 사회적 분위기로 봐서는 이런 요구들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컸는데요. 4개월이 지난 지금 정작 유가족과 피해자분들의 고통과 한숨은 더욱 깊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시사토론10에선 4개월 동안 진행된 학동 참사의 수습 과정과 미흡한 점을 짚어보고요. 반드시 규명이 필요한 의혹과 실천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장현주 광주시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학동 참사 시민대책위에서 대변인을 맡고 계신 분이죠. 참여자치 21 기호식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정대 KBS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광주시가 마침 광주시를 상대로 해서 시정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 의원, 혹시 학동 참사도 이번 시정 질문에서 다뤄집니까? 네, 저희 의회에서도요, 학동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후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고요. 저도 내일 모레 시정 질의에서 이에 관련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핵심적인 내용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 그 광주시가 재발 방지책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있는가, 네. 행정이 해야 될 관리 감독 기능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종합 대책을 지난 8월에 발표를 했는데 그에 따라서 광주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하고요. 지금 유족들에 대한 지원 현황도 시가 책임 있게 하고 있는지를 물으려고 합니다. 네. 학동 참사와 관련된 광주시의 역할들을 좀 묻겠다는 거고 네. 또 이에 대한 또 답변도 저희들이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시민 대책의 차원에서도 좀 광주시 의회에 어떤 역할 좀 주문하고 싶으세요? 네, 뭐 참사 이후에 행정에서 여러 가지 현장 점검을 나섰는데요. 혹시 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좀 날카롭게 좀 평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점검이 이루어지고 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엄정하게 내릴 수 있도록 좀 날카로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날카로운 질의 부탁한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부담은 되시겠어요. 네네. 어떻습니까? 뭐 혹시 동료 의원들과도 학동 참사 수습 방안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의견을 나눠보실 게 있나요? 네, 특히나 이제 동구의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들의 관심들이 더 높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뭐 유족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높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시가 뭐 같이 무엇을 해보자라든가 그런 논의들은 사실은 못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시의회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수습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진상규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찰 수사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현재까지 경찰 수사 진행 상황, 김 기자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경찰이 지난 7월 중에 1차 수사 발표를 했습니다. 1차 수사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23명을 입건을 했고요. 이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그리고 당시 이제 이 철거 사고 당시에 굴착기를 운전했던 백솔건설 대표, 뭐 철거 감리자 등 이런 핵심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구속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경찰의 1차 수사 발표를 할 때 당시에 방점이 찍혀져 있던 것은 과연 이제 이 건물이 어떻게 해서 이제 붕괴가 됐을까 하는 네. 그 원인 부분, 그리고 사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핵심 책임자들이 누구인가 이거를 가려내는 것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이후에 이제 그러면 경찰이 어떤 수사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느냐, 이게 아마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들을 쭉 지켜다 보니까 이 학동 사고의 재개발 현장에서
어떤 뭐 계약 체결 과정이나 이런 데서 갖가지 이제 불법적으로 이렇게 금품을 수수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됐고 네. 또 입찰 과정에서도 담합이 있었고 또 다단계식의 어떤 불법 재하 도급 지금 붕괴 사고를 일으킨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굴착기 운전을 했던 분도 사실은 이제 불법 재하도급 업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니까 이게 단지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이 재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어떤 비리들이 지금 연관이 돼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조합 관계자나 또는 그 공사 수주업체 관계자 또 브로커까지 전반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외견상 김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수사는 좀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또 확대도 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학동 참사 시민 대책위에서 지난달 29일이죠. 광주경찰청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주요 내용이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 수사팀의 혁신을 촉구하는 거였습니다. 왜 혁신이 필요한 건지 그렇다면 이 혁신한 건 과연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네, 뭐 기자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지만 그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그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인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증거들을 모아서 확실하게 이걸 입증해 내야 되는데 네. 그 점에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현대산업개발이 재개발 조합의 불법적 운영 과정에 많이 이렇게 개입했던 흔적들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그 이면에 그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이 뭔가 그 제보자의 제보를 묵살해버리고 수사를 무마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의 비리를 중심으로 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팀을 다시 꾸려야 한다. 네.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수사팀 혁신을 요청했던 거고요. 뭐 수사팀 전체를 다 교체해야 돼 이게 핵심이 아니고 네. 제발 좀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런 것이 시민단체의 진정한 요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장 의원께서도 학동 참사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시민 대책에서 그렇죠. 얘기했던 네.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지 좀 경찰이 어떤 부분들을 좀 앞으로 좀 더 매진을 해줬으면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학동 사고 이후에 경찰이 연루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흥식 씨가 미국으로 도주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경찰이 굉장히 늦게 이것을 알게 됐다라는 것, 그리고 경찰이 이게 도주하는 사실을 몰랐을까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흥식 배우 도주의 배우를 정확히 밝혀야 된다 이런 요구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사들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는 것이나 또 조합에 그 함께 참여하고 있던 조합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참사 전에 주택조합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수사 요구를 하고 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네. 그래서 이게 경찰이 뭔가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정도로 수사가 안 되거나 아니면 문식 도주를 그대로 이렇게 보고 있었거나 이럴 수는 없지 않냐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사팀장이 구속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제 그게 좀 확인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있는 것이고요. 네. 이것을 정확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대한 불신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두 분이 이제 공이 지금 지적해 주신 게 이번에 학동 참사의 수사를 맡고 있는 네. 수사관이죠. 또 뭐 직책은 팀장급이냐 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좀 구속이 됐어요. 물론 이제 학동 참사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지금까지는 이제 검찰도 선을 긋고 있지만 김 기자 어떻습니까? 어떤 혐의로 좀 구속이 된 거죠? 네, 일단은 공무상 비밀 누설 또 변호사법 위반, 직무유기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는데요. 내용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학동 사고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현재까지 수사기관들의 답변이고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사건하고 관련이 있냐 하면 기존에 있었던 자기가 맡았던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영장 기각 사유랄지 또는 이제 불구속으로 수사를 하는 지휘 내용일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는 선후배나 또는 이제 지인들한테 또는 동료 경찰관들한테 좀 이렇게 알렸던 그런 네. 혐의를 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시민사회단체나 또 이제 정치권, 지역 시의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비판이 들어오니까 이제 경찰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은 당시에 이제 그 학동 관련해서 들어온 공익 제보들, 그 제보들을 지금 뭐 걸러내거나 또는 이제 축소하거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수사를 해왔다. 네. 이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또 다만 이제 이런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정성 우려를 감안해서 A 경에 대한 팀, A 경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검찰에서 하고 있지만은 또 이제 그 소속되어 있던 팀 자체를 향후 학동 관련된 수사에서 배제시키겠다. 여기까지도 얘기를 했고요. 또 기존에 이제 과거에 이제 학동과 관련된 수사들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서 문제점이 없는지 네. 살핀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그 경찰의 대응이 이 학동 참사 수사에 대한 뭐 신뢰성이나 공정성을 회복시켜 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 여기서 저희들이 오늘 또 좀 관심이 가는 게 광주시 국회의원들 전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같은 맥락이었어요. 경찰 수사팀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좀 명확히 소명을 하고 좀 수사 좀 제대로 해라 부분인데 이건 혹시 지역 사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좀 사전에 좀 공감이 된 부분인지. 우선 이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시민 대책위에 이제 질의할 내용과 관련된 정보도 많이 좀 요청을 했었고요. 예. 또 시민단체가 좀 질의해 주길 바라는 그런 내용들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걸 수렴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아주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오늘 기자회견 보면서 상당히 많이 좀 그래도 기대감이 많이 생기긴 했어요. 네.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주장했던 이런 것과 좀 결을 맞추어서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네. 이후에 이제 진상 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대책 마련 과정에서 또 정치권의 어떤 적극적인 활동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 의원이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문흥식 전 5.18 네. 구속 부상자의 회장이었죠. 네. 뭐 브로커이기도 하고 이번 이 참사에 있어서 핵심 이제 피의자로 좀 지목이 됐지 않습니까? 미국 도지의회에 귀국해서 이제 구속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 문흥식 그 씨에 대한 경찰 조사 어떤 부분이 좀 명확히 좀 규명이 되고 드러나야 된다고 좀 보세요? 일단 이제 문흥식 씨는 예전에 제보 영상에서도 봤듯이 주택조합 초기에서부터 굉장히 조합장 선거에서부터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한 그런 게 이미 이제 확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이유는 조합장을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세워서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권을 개입해서 여러 용역회사와 공사 발주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여러 가지 로비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뭐 사전 공모라든가 지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었겠는가에 대한 확인을 정확히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정관계 특히나 이제 허가청인 어떤 동구청 어떤 공무원들과 유착은 없었는지도 제대로 좀 봐야 하고 네. 거기에 뭐 뇌물을 주고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이 복마전 양상을 띠는 그 재개발 비리에 있어서 이걸 밝혀낼 키맨이 네. 문흥식 씨다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경찰 지금 조사는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고 어떤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됐는지도 네.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흥식 씨는 사고 책임이 있는 업체들로부터 어떤 그 다른 브로커와 같이 수억 건의 금품을 받고 업체 선정 알선했다는 게 이제 경찰에서 현재까지 이제 조사를 한 그런 공식적인 이제 발표이고요. 실제로 경찰에서 이제 수사에 대해서 이제 그 발표를 할 때 이 지금 문제가 됐던 그 한솔 기업이나 뭐 다원 ENC랄지 이런 이번 그 학동 사고하고 연관된 업체들조차도 지금 문흥식 씨를 비롯한 브로커들한테 돈을 줬고 이 사람들이 수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제 경찰 수사에서 규명이 됐고 네. 경찰은 또 이 밖에도 아마 이 사람들이 뭐 훨씬 더 많은 업체들에서 더 많은 돈, 뭐 수십억의 돈을 아마 챙겼을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추정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수사 중인 것 같고요. 지금 문흥식 씨는 이제 구속 상태이고, 네. 그리고 공범이었던 브로커 이모 씨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근데 브로커 같은 경우,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문흥식 씨가 해외로 도주했던 그 기간에 먼저 이제 경찰에
혐의가 잡혀서 그래서 이제 구속이 돼서 현재는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최근에 보면 이제 이 조합장과의 이제 친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앞세워 가지고 문흥식 씨하고 같이 조합이 발주한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알선을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고요. 또 재판에서는 다만 이제 본인은 직접적인 어떤 몸통 이런 건 아니고 문흥식 씨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 사람이 이제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은 지시를 받고 심부름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문흥식 씨가 지금 가장 이제 핵심 인물로 좀 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문흥식 씨에 대한 수사나 또는 재판 같은 게 진행되면서 그 어떻게 이제 그게 흘러갈지 그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지난 1일이었습니다.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이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현대산업개발이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조금 불만이 쌓여서 가신 것 같은데 아마 상경투쟁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주요 기자회견 내용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요? 네. 지난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제 현대산업개발 본사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뭐 말씀을 좀 더 드리기 전에 그때 함께 하신 분들에 좀 고마운 인사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실은 시민대책위 이외에도 전국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함께 연명하고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현대산업개발이 참사가 터지자마자 그 뭐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 네. 또 유족들의 피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해왔었죠. 근데 이제 실제로 현재 산업 개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불법 재하도급의 인지 여부조차도 좀 부정하고 있잖아요. 네. 말로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컨대 뭐 이렇게 호화로운 어떤 그런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불법 재하도급과 관련돼서 재판에서 경찰에 지금 기소한 내용까지를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그 원래 약속했던 것처럼 진실 규명에 대해서 정확히 협조해라. 너희들이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또 피해 회복과 관련돼서도 유족들을 이제 인격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그런 방향에서 제대로 된 피해 회복 조치를 제시해라. 그리고 현장의 안전이나 또 우리 사회 안전과 관련돼서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여라. 이런 세 가지 요구를 실은 내걸고 네. 저희들이 이제 회장 면담을 요청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장 면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심지어 대표이사 정도도 네. 면담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저희들이 이제 상무를 통해서 저희 항의 사안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을 조속히 줄 것을 촉구하고 항격투쟁을 마쳤습니다. 네. 저희 일련의 좀 과정에서 함께 짚어봐야 될 게 지난달 23일이었죠. 추석 연휴 직후에 이용섭 시장이 현대산업개발의 정명규 회장을 광주에서 만났다. 본인이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자들에게 전한 건 본인이 이 시공사 대표로서 사죄의 마음을 가지고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나 재판에 적극 임해달라고 정혜정에게 요구를 했고 본인도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 저희 기자들한테 이 시장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네. 그동안 현대산업개발이 보여온 진정성으로 봤을 때 이게 뭐 얼마나 의미 있는 대답인지 그리고 이 시장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만난 게 그리고 이 정도의 답을 받은 게 적절한 건지 이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기사를 보고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경위로 이제 그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갔는지 이거를 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요. 네. 실제 이제 공식적으로 무슨 공문이 오간 건 아닌 것 같고 이 시장이 요구를 해서 만남을 요청하니까 그럼 내려오겠다 해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만났다 이제 이렇게 좀 경위는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대답을 받았다거나 질문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그동안의 의례적인 것들 뭐 수사에 적극 잘 협조를 해 달라라든가 이후에
유족들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진행되게 해달라라든가 이런 요구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수사 상황이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뭐 회장 입장에서 회장의 대답이 뭐 수사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어떤 뭐 사죄라든가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하지 못하지만 최대한 책임은 다 하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발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짚어봐야 될 게 현대산업개발 그 경찰의 1차 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이 불법적인 재하도급은 인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거의 범죄 혐의 내용인데 적시를 한 건데 우리 KBS 취재에서도 이 부분은 좀 확인이 된 거죠. 네, 저희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불법 재하도급은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산업개발이 이번 재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 개입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하고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경찰에서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현대산업개발이 이 불법 재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공식 수사 발표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네. 일단은 이 일반 건축물 철거 계약 관계를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면은 시공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산업개발이고요. 그리고 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한솔기업과 다운 ENC에게 하도급 계약을 줬고 다시 이거를 한솔기업이 백솔기업에 재하도급을 줬다는 게 현재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때 그 한솔기업에서 백솔로 이어지는 재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인데 이 현대산업개발이 이 어떤 업무 지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있어서는 한솔기업이나 뭐 백솔기업 이렇게 있는 그 업체들을 다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모바일 메신저에 불러내 가지고 한꺼번에 이제 지시를 내렸던 그런 정황들이 이제 실제로 경찰 수사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이게 그 이미 그 가장 이제 아래 단계에 있는 백솔건설까지도 이 작업 지시를 내렸다는 것은 이미 이제 재하도급에 대한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가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이 당시 이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하고 또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한솔기업 그쪽에 주고받은 그 같이 이제 모여서 얘기를 나눴던 그 회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입수를 했었는데, 네. 이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재하도급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뭐가 이제 쟁점이냐면 이 철거 방식에 대해서 사실 사고 초기에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에서 소위 말하는 그 밑동파기라고 해서 그 건물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상층부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깎아 내려가는 게 아니고 내부나 또 디귿자 형태로 안부터 파낸 다음에 벽체만 남겨놓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건물이 무너졌다 이런 건데, 이 동일한 그 철거 방식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이 백솔건설하고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했던 그런 정황이 담겨 있는 문서였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대산업개발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그 이 재개발 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작업들 철거에 있어서까지도 깊게 관여를 하고 있었다. 철거 방식, 이 사고를 유발했던 그 위험천만한 철거 방식에 있어서도 현대산업개발에 어떤 입김이 들어갔다. 결정을 거기에 관여를 했다라고 지금 저희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동안 참사 이후에 유족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도 이번 참사의 중심에는 현대산업개발이 있다. 그리고 이건 이윤을 위해서 이 재개발 과정에 전반적으로 이 불법적으로 개입한 현대 산업개발의 비행위가 중심이다. 그리고 이걸 밝히는 게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해왔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 방향 설정은 맞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불법 하도급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는 뭐 잘 진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여전히 불안한 게 심지어 이거조차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어떤 근거들을 더 네. 확보하지 않으면 그런 그 현산의 어떤 그런 자금력 또 이것에 기초한 그 법률단에 의해서 재판에서 뒤집힐 가능성 여전히 네. 있지 않는가. 예. 이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추가 자료들을 더 발굴해 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서는 미진하다. 그리고 그 이외의 어떤 현대 산업 개발의 불법적인 재개발 사업에 대한 개입에 대해서는 거의 수사를 안 했다고 봅니다. 그 점에서 사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한 인지 여부는 현대 산업 개발이 진행한 불법 행위에 정말 작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네. 진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 부분까지 철저히 좀 파헤쳐야 한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경찰 수사와 함께 또 기대를 모은 게 국감 아니겠습니까? 마치 네. 이제 국감 시즌이 시작이 됐고 얼마든지 현대 산업 개발을 불러다가 국토위나 뭐 행안위 같은 데서는 네. 질의를 할 수 있으면서 진상 규명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역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하겠다 하고 실제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국감에서 반드시 좀 다뤄져야 될 합동 참사 관련된 핵심 사안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그 정의당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이제 행안위, 그다음에 한노위, 국토위 여기에서 의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예. 지역 국회의원은 강은미 의원이 이제 한노위잖아요. 그래서 노동 관련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사전 불법 하도급을 인지한 정황을 가지고 사장을 증인으로 해서 이렇게 물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별 근로 감독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참사 네. 이후에. 근데 전체 5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대산업개발 전반의 어떤 불법 공사에 대한 실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특히나 이제 불법 하도급 같은 경우는 무자격자 이제 상면 철거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네. 백설 같은 경우에 무자격자거든요. 여기에 또 하도급 준 게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국감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물려서 오늘 우리 KBS 9시 뉴스에서 좀 중요한 게 하나 보도가 된 게 이 학동 참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 꼽힌 게 이 감리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현장에. 그런데 이렇게 물론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감리를 상주시키지 않았다 이런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계약은 재개발 조합하고 감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현대산업개발에 깊숙이 개입했다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게 좀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임 감리라고 하죠. 감리가 이제 사고 현장에 있지 않았다는 건데 네. 이 비상임 감리 문제도 이번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됐었죠. 네, 오늘 이제 그 국감에서 이영석 의원이 공개한 이제 자료에 따르면은 이 현상 관계자가 이 어떤 그 비상임 감리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어느 정도 개입한 정황이 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당시에 이제 그 감리인인 차모 씨가 현장에 없었고 현장에 없었던 건 비상주 감리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 이 계약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이 차모 씨가 계약을 조합하고 할 당시에는 이 어떤 견적서 같은 걸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뭐 당시에 이제 한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이 견적서를 제시를 했다고 해요. 제시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답변을 주는 쪽이 조합이 아니고 현대산업개발의 모 부장이었어요. 이제 이 모 부장이 직접적으로 차모 씨하고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게 1억 5천이라고 하는데 1억 5천은 조금 어렵다. 좀 깎자. 그래서 뭐 1억으로 깎았다가 뭐 나중에는 5천까지 깎았습니다. 5천까지 깎으면서 이게 이 조합에서 어렵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러니까 이 실제로 이제 상주하게 되면 비용이 더 붙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잖아요. 예. 이게 이제 비상주 감리로 가게 된 어떤 전모입니다. 네. 이제 지금 그렇게 이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이 감리자인 참모 씨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 역할을 했느냐? 네. 이게 그러면 결국에는 현산이 이 어떤 법적인 그런 테두리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이 재개발 사업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현산 권순호 대표가 국감에 출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기를 조합에서 당시에 이제 그럴 만큼의 이 금액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산 관계자 당시 그 모 부장한테 부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나서서 이렇게 도와준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그 과정을 들어보면 뭐 현산이 개입한 게뭐 조합을 돕기 위해서라는 뭐 순수한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 참사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경찰 조사에서 명확하게 좀 규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경찰 수사 과정 그리고 진상 규명 또 책임자 처벌 관련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또 하나 사고 수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피해 지원 아니겠습니까? 이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나온 얘기가 이게 시민 대책위 쪽에서 나온 얘기 같은데 이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도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 간의 수상한 정황이 발견됐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 8월 24일 날 이사회에서 논의하고 또 이 결정을 바탕으로 이제 9월 2일 날 학동사구역 그 조합원들에게 발송했던 재개발조합체 공문에 드러나 있는 내용인데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파트 고급화 공사 등을 해야 되니까 한 1,450억 정도의 공사비를 추가 인상해달라라는 요청 내용이었는데, 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사들에게 이걸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PPT 딱 간단하게 띄워서 금방 없애버리고, 근데 왜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분들에게 정확하게 왜 인상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왜 그랬을까를 좀 추측해 보는 건데요. 이게 이제 실은 이 1,450억의 참사 이후에 뭐 오랫동안 이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더 발생하겠죠. 이런 비용을 충분히 계산에 넣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자신이 원인을 제공해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서 사실 이 책임을 조합원들과 또 이후에 입주할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셈인 거잖아요. 상당히 파렴치하다. 이런 조치 자체 이렇게 보았던 거고요. 또 자세히 좀 내용을 살펴보면 더 좀 심각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이 논의 과정에서 이제 재개발조합장 같은 경우가 일단 유족들에게 유로금조로 우리가 한 15억 정도를 지급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1,450억에 대한 어떤 협상 과정에서 이 부분을 상기하도록 하자. 이에 대해서 현대산업개발도 적극 동의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이게 오히려 그 재개발조합장의 어떤 단순한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거잖아요. 네. 이런 방법으로 사실은 유족들을 회유하고 또 이런 식의 그 협상을 통해서 빨리 이 사건을 이렇게 잊혀지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이 내용 자체를 잘 들여다보면 참사로 인해서 발생한 자신의 책임 이런 것들을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전가한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한 어떤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해 지원 부분은 사실은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도 뭐 재판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수사도 조금 계속되고 있고요. 또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도 뭐 지금 이 보상 문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정황상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제 갑작스럽게 또 여기에 추모관 얘기까지 좀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이용섭 시장과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이 만났을 때 나왔고 그 전부터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장애인권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추모 공간을 조성을 하자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제 뭐 지금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유족들이 사고 현장을 갔는데 네. 아무 흔적이 없더라. 예. 예. 그렇게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겪었는데 흔적이 사라지고 다 이렇게 잊혀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네. 그런 우려와 걱정들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추모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뭐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뭐 사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좀 미뤄둔 이야기이긴 하죠. 네. 근데 지금쯤은 이 추모의 공간, 기억의 공간을 어떻게 좀 조성을 해서 억울한 죽음들을 추모하면서 강주가 좀 더 안전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시민들이 함께 네. 상기하고 고민하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이것이 누가 주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유족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서는 네. 이거는 강주시가 책임 있게 이건 추진해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족들이나 피해자분들 내부에서도 이 추모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가 오고 간 게 있는 건지요?
네, 일단 유족들이 이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했었고요, 시에. 네. 그래서 시에서도 기본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한 4개 정도의 안을 마련해서 그중에 이제 가장 그 유족들이 원하는 안대로 무조건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약속은 시에서 지금 한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추모 공간만이 아니라 이후에 어떻게 이 상황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잊지 않고 추모에 갈 것인가에 대한 네.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예. 드리면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랫동안 이것이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게 오랫동안 어떤 추모제를 매년 개최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유족들의 죽음을 헛되하지 않고 이걸 우리 사회의 교훈으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제안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뭐 추모관 건립이나 또는 추모제 매년 뭐 저기 치르는 문제 이런 건 아무래도 우리 지역 사회가 좀 전체적으로 네. 논의를 좀 해보고 또 거기서 뭔가 좀 합리적인 또 방안들도 찾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건가도 함께 네. 고민하고 그런 어떤 논의나 수계 과정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 것 같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또 뭔가 무르익으면 좀 더 네. 얘기를 나누고요. 이제 또 재발 방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좀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8월이었죠. 정부가 이 참사 이후에 이 정부가 당정 협의를 거쳐서 광주 해체공사 이제 붕괴 사고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8월에 네, 네. 이제 내놨는데 며칠 전 국감에서 얘기가 나온 게 이것마저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게 네. 뭐냐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좀 혹시 자초지종 간단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난 8월에 이제 정부가 발표한 강주 붕괴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이제 발표를 한 내용은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이고요. 네. 또 하나는 불법 하도급 차단 방안이에요. 근데 이마저도 그 이후의 조치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행안위에서 한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부가 하기로 한 것이 8월까지 안전정보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해체 공사장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그 공사장 정보마저도 등록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난사고 예방 평가 강화를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게 또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제 이런 데 대한 지적사항이 네. 행안위 국감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8월에 이런 개선 대책을 만들 때 혹시 유족이나 피해자분들 좀 의견들도 충분히 좀 수렴을 했습니까? 혹시 그런 과정 거쳤나요? 뭐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하겠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정부의 대책이나 또 광주시의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것이 네. 유족들의 기본적인 입장이긴 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좀 대책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담겨야 된다고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을 때 해체 공사 안전 강화 방안이라든가 네. 하도급 근절이라든가 이런 건 어찌됐든 건축 영역에서의 문제예요. 예. 공사의 문제이고 그런데 저희가 여지껏 들여다봤듯이 재개발 현장에 이러한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주택 조합의 어떤 부정 비리 이런 것들이 근절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이 또 한 군데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에 대한 대비는 대책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정부 네. 대책이 없다 보니까 강주시의 대책도 사실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지점이 통째로도 한 영역에 빠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에 학동 참사가 발생하면서 또 한 번 저희 기억에 이제 소환된 게 중대재해처벌법 아니겠습니까? 네, 네, 법은 네. 올 초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네. 시행은 지금 1년 뒤니까 내년이죠. 네. 그래서 이 법의 필요성 다시 거론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법들 앞으로 참사를 막는 데 있어서 이 진짜 계기가 될 수 있는 건지 안 그러면 또 아쉬운 대목은 또 없는 건지 좀 짚어봐야죠. 굉장히 아쉽지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중대재해법 안에는 2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재해에 대한 것이고 네. 하나는 시민재해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산업재해 내용 중에 사실 이제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하지만 그 적용 대상에 5인 미만 사업장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50인 미만의 사업장도 3년 유예 기간을 뒀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율을 보더라도요. 75%가 50 이하 사업장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에 시행되더라도 적용되지 않는 산업재해 현장이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재해 영역인데 학동 참사 같은 경우에 여기에 적용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적용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라도 어떤 이제 공사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민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 적용 범위를 좀 넓혀주자.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이 이제 해체 공사 중 건물이 무너졌을 때라든가 예전에 뭐 판교역에서 공연을 보다가 이렇게 지하도가 무너져서 이렇게 사고가 당한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런 경우도 포함되도록 하자라고 예. 요구를 하는데 이번 7월에 시행령을 발표했는데 그 시행령에서도 그게 굉장히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에 시행령대로 한다 하더라도 걱정이고 그 전에 네. 사실 중대재해법 자체를 개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을 저희는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들이 항상 그 디테일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좀 제기가 되는데 네. 법의 취지는 뭐 어느 정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제 기대할 만한데 막상 네. 시행령으로 들어가서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런 여러 가지 허술한 면들이 있다는 건데요. 시민 대책위 차원에서도 이런 학동 참사를 계기로 해서 정말 우리 사회 좀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운동도 필요하고 또 노력도 필요한데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요? 안전 차원의 대책, 예. 또 국한해서 보면 사실은 좀 감시의 눈이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감리의 상시 감시 체계를 공적 기관에 담당해야 한다. 네. 그거 이제 공적 기관에서 안전 대책 기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처벌의 문제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령 현대산업개발의 불법 제약도급의 인지가 이제 기정사실화 되더라도 사실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적이 매우 취약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이 공적기관의 어떤 1년간 사업 발주를 불가능하는 정도가 유일한 제재 수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 민간 재개발 사업 자체를 최소 1년 동안 하지 못하도록 네.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 처벌 조항을.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과태료 정도 처분으로 되고 있는 것도 자신이 따맡았던 총사업비의 한 50% 수준의 벌금형 같은 걸로 좀 실질화시켜서 네.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막대한 피해를 해당 기업이 입을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이거 네.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맞게 처벌 수위도 높여야 되고 그래야만 또 재발을 막을 수도 있다는 점 말씀인데 사실 이런 부분 그동안 꽤 여러 번 반복해 왔는데 항상 현실에서는 뭐 상대적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논리 또는 자본의 논리에 밀리기도 하는데 이번 상황 한번 저희들이 좀 지켜보고요. 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광주의 재개발 사업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학동 참사가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 전체는 안전한 건지 재개발 상황은 또 안에 비리는 없는 건지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광주 상황 짚어보니까 좀 심각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제 학동 참사 이후에 주택조합의 부정 비리 불법 용역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비리 온상이고 이것이 공사비 뭐 후려치기라든가 이런 것들 공사비 부풀려지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런 사고는 재발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전체 재개발 현장의 어떤 비리의 제보를 저희 당이 이제 받았었고 강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거의 모든 재개발 현장에서 제보가 왔었습니다. 네, 이게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게 큰 것이 핵심이 뭐였냐면 주택조합이 공사비를 부풀려서 네. 안 해도 되는 계약을 하고 그곳으로 이권을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공사비도 높아지고 그래서 현재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네. 그리고 이후에 아파트 값 자체를 올려서 거기에 이제 시민들이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분양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것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뭐 고발이라든지 네네. 뭐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건수도 네네.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실 제보는 들어오고 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됐고 불법이 정확히 확인된 부분들은 어제 이제 두 군데의 어떤 조합을 네. 경찰에 조합장
고발을 했고요. 네. 나머지 이제 13개 조합들은 지금 수사 의뢰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네. 김 기자, 학동 참사 이후에 광주시나 관할구청에서도 이 재개발 사업지에 대한 점검 벌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진행되는 상황 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뭐 수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네. 거예요. 기존에 하던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세밀하게 좀 들여다 본다든지 뭐 그런 수준이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제 시에서 사고 직후에 한 6월 중순부터 한 2주 정도 특별 안전 점검을 나서서 뭐 지역에 있는 어떤 철거공사 현장이랄지 이런 공사장 2,000개소 이상을 직접적으로 이제 점검을 했고요. 거기서 뭐 해체 계획서 이번에 문제가 됐던 해체 계획서를 지키지 않고 이제 공사를 하다가 또 이런 부분이 이제 일어났는데 이런 해체 계획서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거나 또는 뭐 해체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거나 뭐 철거 후에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서 실제로 7개소는 공사를 중지를 시켰고요. 네. 그리고 또 철거 현장 인근에 이번에 사고가 옆에 이제 버스 정류장이 있다 보니까 뭐 근처에 이제 이 멈춰있던 승객들도 있었을 거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이제 좀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철거 현장 인근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를 좀 위험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 몇 군데는 좀 이전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보면 뭐 해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오던 그런 점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참사가 벌어졌다. 이건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시민 대책위 차원에서도 이번에 학동 참사 이후에 이 재개발 비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봤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비리 복마전이 따로 없다고 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창출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개발 조합이 그리고 이제 건축 그런 회사들이 이 욕망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재개발 사업을 주도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형성되는 재개발 사업의 검은 카르텔들이 있습니다. 네. 좀 간단히 설명해 보면 건설 기업 같은 경우가 사실은 재개발 조합의 설립을 전후한 시기부터 이미 돈을 대기 시작해요. 재개발 조합 운영과 관련된 자금을 댑니다. 그 대가로 해서 재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시작하면 시공권을 획득하게 되고요. 또 자신이 이 과정에서 내세웠던 재개발 조합장이 협조하에서 추가 공사비를 계속 요구하면서 이윤을 쌓아 나갑니다. 그리고 재개발 조합과 브로커들이죠. 이들은 이제 철거 공사 등 각종 계약을 매개로 해서 또 이권에 개입해서 이익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를 끼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될 수 없다. 이런 네. 것이 시민 대책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 공사 현장들을 보니까요. 초기 계약 공사비에 보통 평균 46% 정도가 다 올랐어요. 마지막에. 네. 이게 그만큼의 안 해도 되는 계약들을 많이 하면서 이 공사비 자체를 부풀린 거죠. 네. 저희들이 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학동 참사만큼은 좀 한적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자 처벌이 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야만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이 후진적인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지난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저희들이 응원도 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 관심과 격려 좀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세 분 패널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요. 시사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